예, 지금 보실 내용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mRNA 코비드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위험이 620% 증가한 놀랍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920만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료 검토 연구는 mRNA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위험이 620% 증가하고 심낭염 위험이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특히 부스터 접종 후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년 7월 26일 13,666페이지 뷰 3. 대규모 동료 검토를 거친 한국 연구는 mRNA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심장 및 신경학적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는 백신 접종 후 평균 15개월 동안 약 450만 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화요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는 백신 접종 후 평균 15개월 동안 약 450만 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과거 대조군에 비해 심근염 위험이 620%, 심낭염 위험이 175% 증가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연구는 또한 희귀 신경학적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GBS, 위험이 62% 증가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심장 및 GBS 위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mRNA 코비드-19 백신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 위험을 규명하는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SLE, 가장 흔한 루푸스 유형의 위험이 16% 증가했고 수포성 내부 피증, BP 크고 체액이 찬 물집, 위험이 58%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는 또한 부스터 샷이 여러 자가면역 결합 조직 질환, AICTD,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는데 여기에는 반죽 있는 탈모, 원형 탈모, 건선, 비늘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피부, 류마티스 관절염이 포함됩니다. 연령과 성별과 같은 특정 인구통 기하적 조건에서 SLE와 BP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mRNA 백신 접종 후 AIT 발생을 위한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 연구 저자들은 언급했습니다. 아동건강방어, KCD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브라이언 후커 박사는 저자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데이터를 축소했지만 그 외에는 연구가 매우 견고하다고 더 디펜더에 말했다. 후커는 여러 다른 연구들도 전신 루푸스를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과 mRNA 백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기사는 5월에 발표된 또 다른 한국 연구를 잇는 것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알츠하이머병과 경도 인지 장애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 한국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동종 최대 규모 중 하나로 mRNA 기반 SARS-CoV-2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 결합 조직 질환의 장기 위험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최소 한 차례 mRNA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한 925만 8,803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총합을 무작위로 444만 5,333명의 백신 접종 코호트와 444만 4,932명의 과거 대조군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 2022년 10월까지 성인의 96.6%가 1차 코비드-19 접종을 완료함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첫 접종 전 2년간의 건강 기록을 조사한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건강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직전입니다. 백신 접종 그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캐지디의 수석 연구원인 칼 야블로노프스키 박사는 과거 대조군의 관찰 기간을 비판하며
이 기간이 SARS-CoV-2 팬데믹 첫 해를 연결하는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이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디펜더에 말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연구에는 과학적 검증을 위한 현대의 미접종 코호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부적절한 코호트 선발과 잠재적 선택 편향에 대한 우려로 미접종자 연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균 추적 관찰 시간은 백신 접종 코호트가 471.24, 66.161, 역사적 대조 코호트는 471.28, 66.151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국민보건보도, 와 한국질병통제청, KDJ, 데이터베이스의 포괄적인 인구 통계 데이터와 의료 기록을 활용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 인구의 99%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찰 기간 중 최소 3차례의 입원 또는 외래 방문을 통해 해당 국제 질병 분류 ICD-10 진단 코드로 확인된 질병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그룹과 과거 대조군 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연구진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부분의 차이를 균형 있게 맞췄습니다. 나이와 성별, 소득 수준과 거주지, 흡연과 음주 같은 건강 습관들, 고혈압부터 HIV까지 기존 건강 문제들, 또한 부스터 접종 시기 등 시간에 따른 변화도 고려했습니다. 여성의 심근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주요 발견 중 하나입니다. 연구진은 심근염, 심낭염, 길랭발의 증후군 위험 증가 평가를 긍정적 대조 결과로 사용하여 연구 방법론을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위험 증가가 알려진 것을 입증함으로써 연구진은 연구 설계가 백신 관련 부작용을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음성 대조군 결과로는 양성 피부 종양, 제자리 흑색종, 연기, 고막 천공, 고막 파열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코비드-19 백신 접종과 연관될 가능성이 적은 질환들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가면역 결합조직 질환에 대한 그들의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며 특정 액티드 위험 증가가 연구 설계나 분석 방법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효과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연구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그룹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심근염 164건 대 21건, 위험도 620% 증가. 심막염 155건 대 54건, 위험도 175% 증가. 길랭발의 증후군 123명 대 71명, 위험 62% 증가. 후커는 디펜더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통제 후유증의 위험 증가가 단순히 언급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마치야, 모두가 이 백신들이 심근염, 심막염, 그리고 GBS를 유발한다는 걸 알고 있지? 별로요. 만약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죠. 자블로노프스키는 연구에서 발견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 위험 극심한 증가를 고려할 때 논문 제목이나 초록 어디에도 심근염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배제를 과학검열의 범위 변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심근염이 대부분 두 번째 mRNA 투여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논문에 그림 오는 일을 더욱 확인하는데 시열은 mRNA 백신만 접종한 사람들의 심근염 증가가 9.17배 증가한 반면 mRNA와 bmRNA 백신을 교차 접종한 사람은 2.91배 증가한 반면 이를 확인한다. 자블론 노프스키는 40세 미만이 40세 이상보다 심근염에 걸릴 확률이 거의 2배, 12.53배 증가, 6.18배, 나는 다른 연구들을 확인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근염에 걸릴 확률이 거의 2배 높다는 연구 결과에 놀랐습니다. 위험도는 10.53배 증가한 반면 5.26배. 내가 아는 한, 이런 모습은 어떤 집단에서도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연구의 주요 목적에 관해
연구진은 mRNA 백신이 대부분의 자가면역 결합조직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백신 접종자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별 특이적 위험도 분석에서 드러났습니다. mRNA 백신을 맞은 여성은 수포성 내부질 발생 위험이 167%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남성은 2%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또한 코비드-19 부스터샷과 관련된 위험 증가를 밝혀냈습니다. 원형 탈모증 12%, 류마티스 관절염 14%, 건선 16%입니다. 백신 종류 간 차이도 관찰되었습니다. 화이자 바이언텍 BNT 162b2 백신 접종자는 모더나 mRNA-1273 백신 접종자보다 SLE 발병 위험이 18% 높았으며 백신은 8% 증가했습니다. 자블로노프스키는 두 백신 브랜드가 관찰된 서로 다른 위험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자 이외 접종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권장되는 접종 시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부스터 샷은 주요 면역세포 내 자유 떠다니는 DNA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mRNA 백신과 SL 간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썼지만 백신 관련 SL가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구진은 mRNA 백신이 혈액 내 특정 항체 수치를 증가시켜 신체 DNA와 반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은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스터 샷이 주요 면역세포 내 자유부유 DNA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후커는 mRNA 백신과 SLE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 간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댐프스 손상 관련 분자 패턴을 통한 선천적 면역 활성화 메커니즘이 제한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세포가 자신의 DNA와 다른 분자 일부를 방출하여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신체 조직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단일 민족 집단에 집중하면 다른 집단에 대한 연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에 몇 가지 주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는 단일 민족 집단인 한국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감수성의 유전적 변이로 인해 다른 집단의 적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2년간의 사전 관찰 기간이 점진적으로 발병한 일부 기존 자가면역 질환을 놓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3개의 일관된 ICD-10 코드 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실제 발생률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관련 의료 이용 감소가 연구 기간 중 일부 질환의 과소진단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이 471일로 mRNA 백신 연구에서 가장 긴 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자가면역 결합조직 질환의 발병 지연이 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커는 15개월이 이 유형의 연구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가면역 후유증은 아시아, 보조제에 의해 유발된 자가면역 염증 증후군, 경험에 비추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mRNA 백신과 함께 부스터 접종이 무한히 이어지면서 이 점이 혼란스럽습니다. 존 마이클 듀메스는 디펜더의 뉴스 편집자입니다. 그는 사형, 전쟁, 건강의 자유,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작가이자 커뮤니티 조직가로 활동해왔습니다.